안녕하세요, 브랜딩 디자이너 제시입니다. 안녕. 실은 다시 찍고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고장나죠. 처음부터 다시. 명품 가방 단점만 말하기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걸 한번 시리즈물로 가져가 볼까 해서 명품 벨트 5개 하나 더 해서 총 11개를 단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표현력, 사고 방식이 살짝 4차원이다 라는 소리도 듣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갔었나? 제 스타일링 영상을 쭉 보시면은 제가 진짜 벨트를 좋아하는 벨트 러버인 거 아실 거예요. 벨트를 하면은 허리를 탁 조여주기 때문에 더 날씬해 보이고 또 저처럼 신장이 160 조금 안 되는 159.7 이제는 더 줄여서 158.9 이렇게 나오던데 아씨 갈수록 줄어. 아무튼 키가 작은 여성이 하이라이즈 위치로 벨트를 하면은 다리도 더 길어 보여서 사람이 더 키가 커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벨트를 모으게 됐습니다. 이웃조 다양한 무드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 다양한 스타일의 벨트가 필요하더라고요. 브랜드별로 다 입는 것 같아요. 하나씩 최근에 구매한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테레사에서 관세 포함 48만 원에 구매한 발렌티노 리버서블 벨트입니다. 얘가 졸라 이중적입니다. 사람이 이중적이다. 그건 단점이지만 제품이 이중적이다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뽕을 뽑는 거잖아. 양쪽으로 24만 원, 24만 원. 그런데 이렇게 리버서블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디자인이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일화인데요. 이 벨트를 한 날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따다닥 뛰어가지고 벨트를 팍 풀고 바지를 팍 내렸더니 갑자기 버클이랑 이 링이랑 바닥으로 떼굴떼굴 다 굴러 떨어졌어요. 일반적인 벨트의 버클은 실로 박음질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 버클을 탈착을 해야지 리버서블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긴 한데 힘을 조금만 더 가하면 쉽게 팍 뜯어져요. 얘를 한 단만 딱 뜯어야 되는데 다 뜯어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니까 휙 빠졌어. 그나마 거기가 호텔 바닥이어가지고 깨끗해서 다행이지 막 더러운 곳에서 이걸 떨어뜨려서 막 아우 짜증나지 짜증나. 그래서 이 벨트를 착용한 날에는 헐크처럼 힘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엘라스틱 판타스틱 짜잔. 엘라스틱 밴드예요. 약간 탄성 있는 그런 고무줄. 샤넬이 이 디자인으로 히트를 치고 나니까 구찌에서도 고무줄 벨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샤넬이 먼저이고요. 벨트 버클이 상당히 샤넬 로고가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크리스탈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다른 샤넬 벨트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예쁘더라고요. 얘의 단점이 2개가 있습니다. 보통 가죽 벨트는 좀 플랫하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막 셔링이 잡혀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착용하면 약간 두꺼워 보이는 게 있어요. 왜 옷에도 셔링을 넣는 부분이 가슴이나 어깨 부분에 넣잖아요. 가슴이 더 풍만해 보이게 약간 볼륨감 있게 보이게 하고 또 어깨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장치로 셔링을 넣는데 벨트에 셔링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둔탁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무줄, 엘라스틱이다 보니까 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착용했을 때는 딱 적당하게 맞는데 조금 더 넓은 골반에 착용하면 너무 많이 조여서 골반뼈가 살짝 아프기도 하고 자꾸 더 조여지려고 하다 보니 벨트는 이렇게 있는데 바지는 아직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 위치가 살짝 뜨는 것도 조금 안 예쁜? 이 누에고치 같은 벨트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탐구 생활 기록으로 누에고치 키웠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너무 더운 한여름에 타가지고 죽었거든요. 더워가지고. 하얀 누에고치가 뭔가 캐러멀라이징 된 것처럼 갈색으로 변색이 되어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은 알렉산더 맥퀸. 얘는 보시다시피 완전 각이 딱딱 잡혀 있잖아요. 완전 코르셋이에요. 코르셋. 혼자 살면 더럽게 서럽게 만드는 벨트이다. 얘는 이 부분이 뒤고 이 부분이 앞이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채우고 뒤로 돌릴 때 흉곽뼈가 블라인더로 갈리는 느낌을 으드드득 남편이 채워줘야지 착용을 하기가 좋은, 혼자 착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땀띠 벨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우나에 가는 느낌이다. 땀을 통풍시켜서 말려야 되는데 바람을 다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가 축축합니다. 완전 캐리비안 베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가을, 겨울 추울 때 착용을 하면은 보온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짠! 진주 곱창. 저의 페이버릿 음식은 곱창이에요. 염통을 제일 좋아하지. 쫄깃쫄깃. 진주를 허리에 두르고 이거 리본으로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벨트인데요. 이 진주가 제법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자꾸 처지고
보통 우리가 묶는 리본은 얇은 천이어서 잘 묶여서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두께감이 있는 가죽으로 리본을 묶는 형식이다 보니까 리본이 자꾸 풀립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좀 없어요. 컬렉션 화보에서는 원피스 위에, 자켓 위에 이렇게 스타일링 되어 있어서 저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풀려가지고 불안해서 착용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고리가 있는 옷에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하다 보니까 가죽이 약간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불어 터진 오뎅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있어요. 지금 한 5번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못생겨졌어요. 그런데 이 벨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부싯돌 같은 디올 몬테인 벨트. 제 왼쪽, 오른쪽 교합을 잘 시켜서 착용을 하는 그런 벨트 형식입니다. 이 디자인은 안경알 없는 안경 프레임만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뚫려있는 CD 네거티브 공간으로 옷감이 보이는 게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브라운 컬러톤이랑 잘 맞는 스커트랑 매치하면 센스가 터지는데 바지랑 매치를 하면은 바지 단추가 보여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단추가 없는 원피스, 치마 이런 거랑 매치를 해야지 베스트인 상품이다. 그래도 이 디올 벨트는 펀칭이 총 6개가 있고 사이즈 조절을 정말 미세하게 할 수가 있어서 엄청 큰 장점? 플라멩고 컬러가 너무 예쁜 베르사체 벨트예요. 컬러가 진짜 예쁜데 약간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텔 톤의 옷을 즐겨 입거나 공주풍의 옷을 많이 입는다 하면은 손이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벨트는 유색보다는 모티색이 더 낫더라고요. 브라운이나 베이지는 조금 더 그나마 뉴트럴이기 때문에 핏두루마뚜루가 가능한데 완전 화려한 유색은 조금 힘들다. 짜잔! 이 벨트는 요새 아예 그냥 에어팟 케이스랑 같이 달아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잘 샀다 템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애정하는 벨트입니다. 예전에는 벨트라면 허리를 딱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벨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식적인 벨트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써보니까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 벨트를 시작으로 진주 리본 벨트도 구매했고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랑 같이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목걸이로 초코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되게 활용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냐? 이런 부분에 가죽이 조금 달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체인 사이로 가죽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얇은 거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한 15번 정도만 착용을 한 것 같은데 약간 까짐이 있습니다. 너무 달아져서 조금 하기 창피할 정도가 됐다. 재구매할 거예요. 똑같은 디자인은 나오지 않지만 그때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다음은 샤넬 화이트 벨트. 얘는 가죽이 살짝 에이지드 스킨이에요. 이 벨트는 샀는데 잘 손이 가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벨트의 단점이 있다기보다 수선을 잘못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죽겠어. 명동에 있는 유명한 수선실에 맡겼는데 보세요. 이 마감 퀄리티 거지 같지 않나요? 보통 이 엣지 같은 거 원 제품하고 비슷하게 둥글게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띡띡 잘라놓고 이 박음질도 8단밖에 아닌데 이렇게 울퉁불퉁 일직선으로 박음질도 못했습니다. 이게 장인이야? 본드 작업까지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안쪽 마감은 어차피 착용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성격 좋은 내가 참고 넘기면 되는데 어디에서 또 빡이 쳤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걸 펀칭을 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펀칭이 개수가 많아지면 안 예쁘다고 허리에 할 건지 골반에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줄여라. 그 아저씨 디렉션으로 수선을 했는데 너무 허리에만 착용을 하게끔 한정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용 화이트 벨트가 있어야 되고 골반용 화이트 벨트가 있어야 되고 나는 2개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선 외에 조금 아쉬운 게 더 있다면은 샤넬 로고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샤넬이다 라는 게 보여지는 그 정도? 얘랑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 구찌 디오니소스 벨트. 크리스탈이 박혀있는 디오니소스는 큐빅이 좀 잘 빠집니다. 첫 번째 수선을 하고 딱 받았는데 큐빅이 하나가 톡 빠져 있는 거예요. 대박. 여기 실제로 진짜 큐빅이 빠졌습니다. 아 짜증나. 또 AS 받아야 되나? 벨트 착용할 때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버클 디자인이 아래쪽이 더 폭이 좁아요. 그래서 뭔가 끼워서 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머리에 조금 걸린다고 해야 될까? 구찌 지지 마몽 벨트입니다. 이건 제가 잘 샀다 템으로 뽑았을 정도로 만족을 하는 벨트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단점은 뭐냐? 다른 브랜드의 가죽보다 훨씬 더 뭔가 말랑말랑합니다. 조금 빨리 닳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베르사체는 상당히 텐션감 있고 빡빡하고, 그런데 얘는 막 흐물흐물하죠. 보이시죠? 텐션감. 그 다음 단점으로는 명품 벨트 입문하기에 좋은 벨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용을 하고 또 가품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과 다른 걸 추구하시는 분은 약간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성과 차별성,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죠. 보시면 그냥 지지가 아니라 이렇게 진주가 박힌 지지 펄 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이비통 벨트. 얘는 패션 고수들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앞에서 보면 조금 괜찮은데 뒤에가 너무너무 튑니다. 상당히 캐주얼하죠. 이게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착용을 하려고 하니까 스타일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한 2번 정도만 착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되는지를 그때 좀 터득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디자인이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착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저는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면은 이 중에 컬러 하나만 맞춰서 스타일링하면 되겠지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은 컬러가 들어가니까 조잡해 보이더라고요. 이 벨트는 정말 깔끔하게 모노톤으로 입고 컬러 포인트를 여기서 주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야지 밸런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제가 사설로 수선을 했지만 이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했어요. 이거를 이만큼 수선해주세요.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물은 참 잘 나왔습니다. 물론 수선해주시는 분의 실력이 당연히 좋아야 된다는 건 전제 하에 하는 소리예요. 우동은 난 다시는 안 갈 거야, 진짜. 청담에 있는 수선실이 짱입니다. 벨트가 나름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야 할 벨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벨트 하울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가방처럼. 벨트의 매력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도 벨트를 구매를 해보세요. 정말 스타일링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